안녕하십니까.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 울산 남부지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돌아온 출시되어 있는 지금 팰리세이드를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 가성비 갑이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엄청난 열광적인 그런 인기를 받은 차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체에 비해서 착한 가격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성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멋진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어떤 그런 차입니다.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차체에 비해서 사실 그 가성비라는 그런 말이 걸맞게 상당히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창기에 그 출시됐을 때와는 다르게 옵션이 조금씩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물론 이제 뭐 옵션이 기본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가격이 이렇게 뭐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원 정도 인상은 됐지만, 그래도 이 큰 차에 비해서 어떤 그런 가격이, 그래도 상당히 뭐 기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그 저렴한 어떤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 하는,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 돌아온 팰리세이드를 한번 꼼꼼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온 팰리세이드입니다. 지금 현재 전시된 차는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가격은 5,5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고. 크죠? 상당히 길고 상당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면부. 자, 휠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8인치 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팰리세이드가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그릴이 모양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존에는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의 어떤 특유의 그 다각형 형식의 그 그릴이었다가 지금은 직사각형이죠. 그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회색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는데, 지금 프레스티지 옵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크 크롬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회색보다는 다크, 이렇게 검은색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회색은 현재 실물을 보지는 못했고, 현재 지금 이 차가 처음 보는 차인데, 검은색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다크 자체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데, 약간 좀 디자인이 조금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다크 크롬이 상당히 지금 이 차가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사진과 실물을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그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다크 크롬이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릴이 이렇게 앞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같은 형태의 지금 그 방향지시등입니다. 이게 지금 방향지시등이고, 방향지시등이 현재는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DRL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에서 독특한 형태의 어떤 DRL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가운데요. 그 법률 때문에, 이 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거. 오히려 이게 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자, 이 하단 범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죠? 이 아래 부분은 또 그 그릴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 자체가 이렇게 선명하고 아주 이렇게 뭐 강한 그런 선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실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릴 자체가 워낙 눈에 이렇게 많이 띄다 보니까 또 요 지금 형태가 아반떼 하고도 또 좀 비슷하죠, 그죠? 느낌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자체가 아반떼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실물을 보시는 게 아마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그 그릴의 트림에 따라서 바뀌는 그릴의 형태를 실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비교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측면부 같은 경우는 길죠, 그죠? 깁니다. 이제 뒤쪽 부분 자체도 길고, 이렇게. 또 뒤에도 또 이 창문이 또 있어요.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7인승입니다. 7인승. 자, 그럼 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휠이 지금 현재 20인치 알로이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모양이 전기차에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 전비를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막는 어떤 그런 전기차 형태의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에 이렇게 이제 그 뼈대가 있는 그런 휠이 아니고 약간 좀 모양이 좀 귀엽다고 할까요? 차 크기에 비해서 좀 귀여운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휠. 자, 그리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클래딩이 바디 컬러를 이렇게 똑같이 바디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현재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디 컬러 같이 되면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풍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도어 한번 살펴볼까요? 사이드미러 한번 살펴볼까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큽니다. 차에 걸맞게 상당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방향 시스템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방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켜지는 거는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프렉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루프렉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루프렉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테두리를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쭉 둘러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둘러놨거든요. 비필러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반짝반짝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롬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도, 도 핸들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아무래도 흰색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튀는 듯한 그런 색상인 것 같네요. 흰색과의 어떤 그런 조화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라인은 현재 옆쪽에 굵직하게 이렇게 끝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리어 램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또 장식이 있는데 상당히 이쁘게 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레터닝이 있고요. 펠리세이드라고 있고, 현대자동차 이거 있고, 그다음에 리어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런 램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텔레게이트를 현재 장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가 3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5인승이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트렁크 자체가 조금 협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폴딩하면 아무래도 공간이 훨씬 넓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이 아랫부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마감 처리를 잘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폴딩인데, 폴딩 자체가 지금 현재 전동식으로 됩니다. 보시면은. 그죠? 2열도 폴딩이 되고요. 3열도 폴딩이 되고. 해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입니다. 이야. 멋지죠? 전동입니다. 지금 이 평탄화 자체가 상당히 거의 완전히 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폴드 앤 다이브라고 이렇게 폴딩이 된 상태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자체가 경계가 거의 이렇게 이 경계와 이 경계가 거의 동일하게 높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전동이라서 상당히 편하고 차박이라는 거 할 때도 편리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폴딩을 또 접는 데도 전동이지만 올리는 것도 전동입니다.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 탔을 경우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조금 협소하겠지만 폴딩 하면은 기존의 벨리세이드의 어떤 그런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부, 측면, 다음에 후면,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열 시트로 들어가가지고 운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많이 바뀌고 또 멋지게 디자인이 됐는지 한번 운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세이드의 1열 시트, 베이스 리프트되어서 돌아온 벨리세이드의 1열 시트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이야, 문도 크죠, 그죠? 문짝도 크고, 요즘에는 뭐 마감은 뭐 굳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가죽을 이렇게 싹 감싸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고급감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스피커는 현재 지금 크랙 스피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의 어떤 화이트와 그 색깔과 그 실내의 어떤 블랙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 시트에 앉아가지고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열 시트에 앉았는데 처음 이렇게 뭐랄까요, 딱 드는 이미지를 드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티어링 휠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스티어링 휠이 이 전체적인 공간에 비해서 조금 작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워낙 이쪽 부분도 그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자체가 좀 두툼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조금 작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크기가 작은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전기를 한번 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지금 12.3인치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이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그 일체형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봤던 뭐 X3라는 이런 차들 보면은 요거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 기아차들 보시면은 커버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일체형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일체형입니다. 이제 일체형인데, 요 베젤이 있고요. 있는데,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클러스터 화면은 뭐 이렇게 펠리세이드만의 어떤 독특한 형식이 아니고요. 기존의 뭐 클러스터 화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 속도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RPM 계기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모드를 변경함에 따라서 그 형태는 바뀌겠죠. 그죠? 자, 우선 그러면 스티어링 휠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 그 기존에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그 클러스터 3스포크 방식이라고 할까요? 형식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4스포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우아한 그런 중후한 멋보다는 좀 뭐랄까요, 스포티한 그런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약간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패럴 시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패럴 시프트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디스플레이, 뭐 기존의 화면들은 기존의 뭐 현대자동차의 그런 맵들하고 그런 게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 형태만 이제 펠리세이드에 맞게 조금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에어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길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길게 상당히 좀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요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에어벤트 그 구멍은 송풍구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막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고급감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조기, 뭐 에어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조기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 터치입니다. 다 터치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는 터치가 안 되네요. 이 아랫부분은 현재 터치가 됩니다. 방향이라든지 에어컨 그런 거는 현재 지금 터치가 되는데, 온도는 기존의 버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기어박스가 있는데, 기어박스는 현재 버튼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P 있고요. 그 다음에 R, N, D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펠리세이드 같이 좀 큰 차들은 기어 노브가 있는 이런 게 또 운전하는 맛이 더욱더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단촐하게 이렇게 기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오토홀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들이 이렇게 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트레인을 바꾸는 건데, 스노우, 뭐, 그 다음에 모드, 샌드 이런 식으로 바꾸는 형식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클러스터의 어떤 형태가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고, 또 잘 아시겠지만 시트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면은 시트가 이렇게 허리를 쫙 감싸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요거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열선, 통풍 시트 버튼들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를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요거 누르면은 지지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집어넣고, 누르면 나오고, 안 그러면 이게 없을 경우는 상당히 큰 공간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닫고, 열고, 열 때는 푸시만 하면은 열립니다. 근데 닫을 때는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깊이는 꽤 깊습니다. 있고요. 별도의 뭐 등이라든지 그런 보조등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그게 있습니다. 여기 USB 단자가 있고요. 무선 충전. 이쪽에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닫고, 또, 이렇게 닫고.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세요. 자, 그리고, 카드를 넣어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컴포트 옵션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트는 나파가죽 시트가 현재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아닙니다. 프레스티지의 기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매끌매끌 하면서도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이다 보니까 느낌도 상당히 고급감이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착자감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역시 지난번에 그 X3 같은 경우, 302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시트 자체가 좀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 국산차 같은 경우는 좀 푹신합니다. 딱딱하다는 느낌은 별로 그렇게 안 들고요. 푹신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런 시트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헤드 콘솔을 한번 살펴보면은, 헤드 콘솔 같은 경우는 버튼들이 상당히 많아요. 버튼들도 좀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썬루프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개방이 됩니다. 앞쪽 1열 시트 쪽은 개방이 되는데 2열 시트 쪽은 개방은 안 되거든요. 개방은 안 되고, 현재 윈도우만 현재 저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커튼이 지금 저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근데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닫을 때 보시면은 전동으로 닫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커튼은 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2열 시트, 3열 시트 쪽 그 썬루프에 적용되어 있는 커튼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그죠? 전동으로 닫히거든요. 자, 다시 열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열 시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요 지금 에어벤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열 시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현재 7인승이다 보니까 독립식 시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가운데 이렇게 자리가 없고 하나의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처럼 하나의 이렇게 시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선 2열 시트부터 앉아보고 다시 또 이게 3열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열 시트에 앉았습니다. 자, 2열 시트에 앉았는데, 역시나 1열 시트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좋네요. 시트 자체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독립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해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편안하네요. 좋은데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자, 그래도 또 공간도 뭐 차가 길다 보니까 공간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2열 시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기가 별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고 그 송풍구 방향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12V, 180W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공간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넓고, 또 시트도 나파 가죽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들이 상당히 고급감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썬루프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커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데, 이 부분, 유리 부분은 개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위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있고, 자, 그리고 수동 커튼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자동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커튼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다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2개씩이나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2개씩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상당히 좋네요, 그죠? 스피커도 형성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2열 시트를 또 봤는데, 이 차는 또 7인승이기 때문에 3열 시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3열 시트를 갈 때, 요 중간 공간으로 충분히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현재 지금 제가 3열 시트에 앉았습니다. 물론, 가운데 이쪽이 아니라, 요건 버튼이죠, 그죠? 누르면은, 저렇게 앞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이쪽 공간으로 해가지고, 공간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또 공간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앉아봤습니다. 앉아봤는데, 근데 그렇게 불편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3열 시트가. 왜냐하면, 일단 헤드룸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주먹은 안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아까 이제 앞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무릎 공간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무릎 공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트가 조금 낮다 보니까, 여기에 뭐랄까요. 좀 이렇게 뜬다고 할까요? 무릎 공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넘어오게 되면은 조금 공간이 협소하겠지만, 그리고 또 3열 시트 같은 경우도 리클라인이 됩니다. 보시면 이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뒤로 앞으로 이렇게 통풍 있고요. 이야. 그러면은 이 리클라인 자체가 해볼까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오, 이야. 상당히 편한 각도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눕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편한 각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전동입니다. 그것도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3열 시트에 앉아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앉은 3열 시트 중에서는 가장 편한 3열 시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이렇게 2개가 있고, 좋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또 뒤에 또 유리가 별도로 또 이래 있어가지고 창문이 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창문이 있다 보니까 뭐 3열 시트에 앉았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썬루프 있죠, 그죠? 썬루프에다가 이쪽 유리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3열 시트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열 시트는 조금 딱딱하네요, 그죠? 3열 시트는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1열과 2열 시트와는 다르게 조금 딱딱하네요, 그죠? 이야, 3열 시트도 괜찮은데요? 뭐 7인승. 근데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앉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6대4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폴딩이 되거든요. 가운데는 지금 현재
뭐 별다른 이렇게 뭐 암레스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이 자체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게 패밀리카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형성이 큰 공간이 형성이 돼 있고 시트 자체도 편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7인승이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타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뭐 3열 시트에 가운데 앉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른이 앉게 되면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출시된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뭐 전면부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실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상당히 아무래도 이제 출시될 당시에 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던 그런 차이기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가성비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세 종류 트림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어떤 트림이 있는데 기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3,9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큰 차가 3,900만 원?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뭐 풀옵션, 뭐 빵빵한 옵션의 어떤 그런 차들과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그런 트림의 어떤 가격인데,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보다 한 2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했는데, 이유가 이제 안전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옵션들이 과거에 옵션이었죠. 옵션들이 이번에는 이제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가성비, 값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차인데, 아무래도 평가가 조금 비싸졌다는 그런 좀 아쉬움을 많이 이렇게 토로를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뭐 원가라든지 이런 게 오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면부 같은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기존에 뭐 지금 저 앞에 이제 G90이라든지 뭐 G80이 있는데, 어떤 다각형 형태의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이 수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섰다는 그 느낌 자체가 아무래도 차를 좀 더 웅장하게, 그죠? 수직 기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웅장하게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요, 이게 너무 앞에 이렇게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릴이 가득 차 있고, 또 이게 수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다 보니까 조금 펠리세이드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느낌보다는 너무 이렇게 좀 앞에 가득 찬 느낌, 약간 좀 다각형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펠리세이드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주행을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어떤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울산 남부 지점에서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